그렇죠 대표님 이건 이렇게 쓰시면 비용이 이만큼 올라가고요. 요건 이렇게 하면 비용을 이만큼 절감할 수 있고요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러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격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투자를 이쪽에 안 했고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솔직히. 예, 대표님 제가 그 요즘에 좀 트럼프 2.0 정부에서 네. 제조업을 살린다고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또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얼핏 봤는데 그 팔란티어라는 그 회사에서 네. 뭐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AI를 도입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이 공정을 이제 네. 할 것인가, 네네. 손실 없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이제 하나의 공정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원래 보통 이제 뭐 하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 공정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효율성을 늘리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중요한가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 라인 원스톱 라인을 네.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뭐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정이 뭐 비스무리한 네, 개념인 네, 네.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로스를 없애는 것은 이제 생산 중에서도 저는 지금 이제 설계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됐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 다음 공정에서 공정에 대한 부분이지 공정 설계고 보통 대기업 생산 공정 생산 기술 팀들이 이제 이런 공정 효율성을 많이 올려요.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으면은 뭐 당연히 뭐 생산 효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로스를 줄이거나 뭐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하면은 다 올라가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는 인건비를 줄여주는 걸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뭐 제조업을 살린다가 제조업을 살려서 옛날에 진짜 산업혁명 수준만큼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질 거야는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근데 그렇게 보이게 뭐 정치인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제조업은 우리는 그냥 밀려요. 중국에 먹힌다. 끝. 그냥. 중국이 네, 이제 끝. 끝나면은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잖아요. 똑같죠. 지금 이미 중국도 비싸다고 많이 그쵸, 그쵸. 이미 많이 가서 뭐 인도네시아 네. 많이 갔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인도가 다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데 뭐가 아프리카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건 뭐 이게 상상이 안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전에 무인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 완전 무인화 솔직히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쵸. 할 수 네, 없는 네. 기술인데 어쨌건 뭐 휴머노이드가 진짜 사람 같아진다. 그럼 무인화는 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인건비가 낮아서 제조업이 부흥한다기보다는 실제 제품을 얼마나 잘 설계했느냐,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더 좋냐가 그 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이제 열쇠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또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뭐 품질은 당연한 네. 거. 기본적인 성능인데 네네. 제조업의 부흥이 일자리의 부흥을 의미한다는 건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통 이제 성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구성을 포기하거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 제조 단가에 대한 그런 너무 그냥 부담이 크니까 네. 성능을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잘안 그러면은 낮추시던데. 아니 성능을 낮춘다기보다 부품을 좀 낮은 그레이드를 쓴다. 네네. 뭐 이거 일본산 쓰니까 중국산을 씁시다.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 뭐이 정도면 그냥 쓰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구성을 포기하는 거죠. 부품 그레이드를 떨어뜨리는 방법들. 근데 또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로봇 만든다고 네. 하면은 다 비슷한 걸 쓰잖아요, 다. 네. 근데 그게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부품이 진짜 제가 얘기했죠. 관절의 핵심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얘를 뭘 쓰느냐가 로봇의 성능 이퀄이에요. 그냥 이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능이 근데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떨어뜨리면 이건 제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가지고 포지션 에큐러시 진짜 막 100분의 1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무슨 덜렁덜렁거리는 기열 이거는 그냥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문제고 이거를 잘 최적화된 부품을 찾을 수 있느냐가 설계자가 갖춰야 될 부분.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얘를 어쨌건 이어 붙여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설계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얘가 뭐 어떤 이렇게 그냥 안 부러지는지 파손이 일어나는지 수명이 나오는지
탄성 변형이라고 해서 어쨌건 로봇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처집니다. 네. 어떠한 로봇도 무거운 걸 달면 얘가 처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포지션 애큐러시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키네마틱스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품 생산 방법과 조립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 이런 이 로봇 설계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네. 민트로봇에서 혹시 다른 업체에서 네네네. 혹시 뭐 의뢰를 하거나 좀 도움을 네. 요청했던 사례가 있으면은 한번 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남의 건 많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최근에 좀 기억나는 것은 모 업체예요. 이제 모 네. 업체시고 너무 분야를 얘기하면 어딘지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이제 분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분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경쟁 제품이 너무 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네. 근데 자기들은 이미 기능은 다 된대요. 근데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는 2천만 원이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1,00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계 전공이 아니라 다른 걸로 말 그대로 로봇 시스템 통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셨어요. 근데 로봇이 또 재밌는 건 어쨌건 이분들은 로봇 하드웨어를 팔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사오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결국은 이분들의 영업이익과 판매 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저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저 대표님 이건 이렇게 쓰시면 비용이 이만큼 올라가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비용을 이만큼 절감할 수 있고요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러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격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은 투자를 이쪽에 안 했고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백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K 휴머노이드 출범했다고 막 하잖아요. 했는데 뭐 내가 너 이름은 못 밝히는데 아시는 이분도 학계 분이세요. 학계 분이 좀 이쪽은 이런 부분 걸 좀 싫어하시는 스탠드긴 하시는데 이거 뻔하다. 돈 또 뭐 몇백 조든 태워봤자 어차피 나중 가면은 중국산 로봇에다가 그냥 실험할 거다.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못 만든다는 게 진짜로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거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기식이다. 보여주기 뺏기 못 할 거고 그마저도 결국은 중국산에 얹혀서 할 거다. 이런 비판을 하셨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일이냐면은 제가 방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조 경쟁력이 올라갑니까? 그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좀 한국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뭐 이해는 가요.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세요, 설계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례를 그냥 쓰려고 하지 새로운 걸 도전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가공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거 원래 안 됐어. 처음부터 안 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게 한 번 잘못되면은 그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설계 방식이나 가공 방식이 좀 못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게 좀 이거는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성향 문제도 전 솔직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진짜 다 알죠. 양쪽 사이드에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도 결국은 보면은 가공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뿌리는 결국은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 혹은 이게 생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성향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고 좀 협업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같이 모하기도 어렵고 막 고집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회사 말아먹으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이거 또 이런 성향이 회사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초래한 것도 저도 겪어봤잖아요. 이미 2번이나 겪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면은 어쨌건 신기술에 투자하는 정부 사이드의 투자 관점에서 뭐야 얘들 안 되겠는데 돈 주지 마 이런 의사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보수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진짜 제가 아는 모든 제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실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혁명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설계든 소프트웨어든 똑같은데 테슬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기가팩토리 처음이다 완전 크레이지라고 다 막 그랬었잖아요. 됐잖아요 어쨌건.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아무런 혁신도 없을 겁니다. 그게 설계든 제조든 소프트웨어든 다 동일한데 이 부분을 좀 한국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좀 뭐 생각보다 신박했고 굉장히 좀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